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오전 9시부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3153-2610번으로도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한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영식 전문가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를 38,000원에 비중 100% 실으신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4207님이시고요. 하창봉 팀장님 풀어주십시오. 사실 38,000원 가격이면 연말 정도 평균가였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 했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1월달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빠지죠. KT만 빠지는 게 아니라 통신주, SK텔레콤, LG U+플러스 다 빠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거 한 5년 데이터 한 10년 이상 봐도 통상적으로 상저하고 특별하게 항상 상저하고를 많이 보였다. 1, 4분기에는 보통적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배당 메리트를 좀 많이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항상 1월달, 2월달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장이 내려갔다는 그 좀 안 좋은 학습 효과를 계속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 보고서 좀 분석해 보면 역시나 4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 손익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포지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폭적인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하나가 투지 서비스 종료 이후에 어떤 그 매출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차트를 본다 그래도 제가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 12월 말에 한 38,000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가격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 어느 정도 수급 가격적인 면에서 수급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살펴본다 그래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기관 쪽이죠. 최근에 보면 1월 2일이죠. 바로 그 배당락 이후 다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98,000주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신주 같은 경우가 개인들의 비중도 좀 많고 하지만 전체 핸들링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섹터보다는 확실하게 상저하고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지루하지만은 사실 지형적 강세는 38,000원이면 단기적으로 5,000원이라는 가격이 내린 단기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는 사실 통신주는 보유해야 되지 않나,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만 보유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T 봐주셨고요. 이번에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강세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현대모비스를 29만 1,500원에 사셔서요.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08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하이닉스도 봐달라고 하셨는데 하이닉스는 24,000원에 사셨다고 하거든요. 일단 현대모비스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대신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경우 현대모비스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대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유하신 보유 비중은 계속해서 한 34만 원, 5만 원까지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는 그런 시점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신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 물량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매수하셔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200일선이 34만 원대에 있습니다. 보통 중대형 종목군들의 경우는 200일선에 저항을 받느냐 돌파하느냐 그런 분기점에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34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여타 IT 관련주와 함께 현재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선 상단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25,000원대에서 지난 그 11월 달과 현재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D램 쪽에서 좀 그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기타 그 다른 경쟁 업체 대비 경쟁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치킨 게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하이닉스까지 드렸고요. 이번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연결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TV 볼륨은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들어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유진 로봇이요. 유진 로봇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5,100원에 20%요. 5,100원에 20%요. 예. 예,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가장 어제 많이 빠져 겁나가지고 겁나가지고. 사과드려요. 예.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어제 왜 이렇게 무슨 까다롭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아주 가슴이 축성하네. 예,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알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언제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단기적으로 보고 사신 건지요? 뭐 단기든지 중기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수익만 낼 수 있다면요. 그렇죠? 예, 예, 목표가까지 함께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하창무 팀장님. 예, 유진 로봇. 사실 뭐 로봇 글자 로봇하고 붙었죠. 이 회사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회사는 로봇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완구업체 진화월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 중반 이후에 유진 보틱스라는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만들죠. 근데 로봇이라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청소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가정용 청소기 보면 아이클레브라고 있죠. 로봇 청소기인데 실제적으로 아이클레브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독일에서 어떤 실시한 어떤 그런 생산 청소기 시장 부문에서 성능면에서는 1위를 했다고 이야기 나오곤 있는데 국내 청소기 시장은 실제적으로는 LG와 삼성전자가 거의 80% 갖고 있고 유진 로봇이 판매하고 있는 아이클레브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뭐 청소기 로봇 하나가 보통 50만에서 60만 원 정도 호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능을 떠나가지고 수익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12월 이후에 이게 한 2,500원이 있다가 5,000원까지 급등을 했죠.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시장 쪽에서 로봇 청소기 부문에 대한 어떤 테마주가 좀 붙었다는 게 좀 큰 흐름이었고 또 이번에 내일까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 세스 2012에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아이클레브 버전 아르떼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좀 가미되면서 상당히 약간은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그런 대외적인 이벤트에 많이 좀 몰렸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 5,000원까지 잘 가다가 삐끄덕하고 있죠. 왜 삐끄덕하는 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대선 테마주로 시작하는 어떤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어떤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런 거와 상관없는 무슨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제 이번 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로봇 관련 테마주도 아니다 그래도 뭐 엔젤 산업이라든지 기타 전자결제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의견은 저는 오늘 처음으로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4,3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에서 던질 필요는 없다. 어차피 로봇 산업 자체는 가정용 청소기 로봇이 아니다 그래도 산업용 로봇 측에서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주가 가격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확실하게 지금 4,500원 가격은 이 유진 로봇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고평가입니다. 고평가라는 걸 좀 이해 하시고 시장 분위기가 어떤 테마주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정도에서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제2차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한 번 더 한 3,900원까지는 버텨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만약에 힘겨워졌을 때는 좀 아쉽지만 비중 줄이시고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좀 더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춥다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문자에 써주셨고요. 아이 컴포넌트를 15만 5,500원에 20%인데 어찌할까요? 라고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봐주세요. 네, 그 뭐 아이 컴포넌트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플렉시블 그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단기간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일단은 그 단기적인 그런 고점을 형성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고요. 가격 조정이 그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테마주들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려 그 뭐 12월 달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한 5, 60% 상승한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14,000원대 전후에서 흔들리는 그런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뭐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은 없고요. 금년도 2분기부터 그 삼성 쪽에서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플렉시블 이쪽 관련 소재를 양상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아이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그 실적보다도 향후 금년 하반기부터 그 내년까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그 1, 2년 전에 그 아몰레드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선점했던 그 덕산 하이메탈과 같은 그런 그 주가 추이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이 컴포넌트가 핵심 소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런 성장성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한 10% 이상 손실난 그런 상황인데 보유 비중이 뭐 한 20%대 충분히 뭐 그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 리바운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대한전선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67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매도가가 알고 싶고 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창공 팀장님 풀어주세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안타까운 회사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죠. 국내 뭐 철연 금속속 초고속 케이블 쪽에서는 국내 2위 정도 가점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한 9위 정도인데 또 예전에는 지금 무주 리조트가 있는 무주 쪽쪽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특허도 냈죠. 무주 레저여행 도시 잘 갔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 하면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문제는 계열사입니다. 난강토건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어서 뭐 프리즈미안 이런 쪽이 있는데 출자한다고 돈을 많이 싸줘가지고 쟤네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 옆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계속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옆집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형제들 먹이 살리기 바빠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또 실제적으로 부채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0% 넘는 상황이 났죠. 최근에는 이제 급락을 했었죠. 12월 말에 가장 간단하게 정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정자를 안 하고는 안 될 수준의 지금 재무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모증권사와 공개를 해서 한 3천억 정도 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국내 신평사에서 이 대한전선의 회사채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더블 B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내렸기 때문에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BW나 CB를 통한 정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약간은 재무적인 상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팔란 소리 누가 못하겠습니다. 저도 못하겠고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해소됐을 때는 반짝이나마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떤 대외적인 상당히 획기적인 이벤트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3,500원 밑에까지 빠진 거는 좀 과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요? SK 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23만 6천 원 64%. 23만 6천 원에 64%요. 예.
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힘드시겠어요. 예, 예. 예, 가장 궁금한 점 풀어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궁금한 점은요. 예. 지금 요즘 기름값이 오르는데도 정유주가 자꾸 빠져서 또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거는 이란에서 호르즈만을 붕괴해서 오른 건 아는데요. 예, 기름값이 오르면은 정유주가 많이 더 많아서 또 오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정유주도 수혜를 받겠지만 이란발 리스크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호재로서 작용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었고요. 예, 예. 전문가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SK 이노베이션 예. 같이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 건지 여쭤볼 테니까요. 예,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예, 손절가와 목표가 함께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종목 역시 하창범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너무 예리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지금 어쨌든 간에 유가가 국제 유가가 한 $100 이상 하기 때문에 정유주를 봤을 때는 정제 마진이죠. 상당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정유사 하는 거 실제적으로 새까만 원유 사와 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제 마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마진 스프레드 폭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어떤 정유사의 실적 증가와 이어진다. 가장 가깝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 유가의 상승 자체가 어떤 공급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마진이 좋아도 내가 정제해서 만든 기름을 누가 안 사간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현재 정유주의 주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이 탄력이 약한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 그걸 조금 제가 쉽게 표현을 드리면 SK 이노베이션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 보면 대충 답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 있는데 조금만 기억을 거슬려서 우리 리만 때 2008년도 정도를 보시면은 2008년대 SK 이노베이션이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도 안 내려간 적이 있죠. 왜 내려갔죠? 근데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종목이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 국제 유가는 실제적으로 150불, 14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경기도 좋고 성장할 때는 유가 상승 엔드 쪽 정유주 상승인데 2008년도 예는 비근한 예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유가 상승은 오히려 그 회사 펀더멘털과는 약간은 디커플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당연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 대부분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전에 월봉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정유주를 대해서는 화학주보다는 오히려 마진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적으로 사실 정부에서 알뜰주유소 한다 해갖고 최근에 한 1호점인가 어디 경기도 쪽에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1호점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정유주 펀더멘털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은 지금 $100 이상 계속 주식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올해 글쎄요, 2012년에 바로 24만 원, 5만 원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상저하고라는 정권사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중반기 정도로 접어가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팀장님, 64% 비중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좀 물타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더 이상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64%면 이제 보통 한 주식에 몰빵을 하셨죠. 이제 보통 보면은 저는 투자하시는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한 종목이 한 맥시멈 40% 정도만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뭐 최고는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섹터적인 부분에서 정유주 한 섹터에만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것은 조금 리스크하다 말씀드리겠고, 뭐 솔직히 여기서 조금 더 20만 원을 노리면서 저가 매수를 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폭주하네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JYP, 엔터테인먼트 들고 계시고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예, 5,870원에 50% 갖고 있습니다. 5,780원에 50%요. 예, 예. 예, 궁금하신 점은요? 예,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건가, 상한가가 지금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예, 좀 많이 손실이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가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이 종목은 이명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JYP 엔터를 중심으로 오늘 엔터주가 강한데요. 왜 상한가 갔을까요? 이유부터 네, 좀 일단 뭐 말씀해 주세요. JYP하고의 그 합병설이 현재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JYP 경우 현재 그 보유 비중이 50%대 육박하고 있고, 현재 그 JYP 경우에는 현재 그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리바운딩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보시면은 2009년도 10월 달 8, 9천 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 작년도 10월 달에도 8, 9천 원대에서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라든가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8, 9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급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일과 같은 금일과 같은 거래량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뭐 수익이 난 상황이고 보유 비중도 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추가 반등한다면 8천 원대에서 한 비중을 한 20% 정도 줄였다가 8,500원, 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이 낫겠고, 현재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뭐 8,500원, 9,0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뭐 추가적 상승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뭐 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해 나가시고, 7,000원대를 이탈한다면 이때는 또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량을 또 이때에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상승한다면 내일 정도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가격대별로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JYP 엔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23만 4천 원에 비중을 40% 실으셨고요. 주가가 어제 너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산 가격은 언제쯤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865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하 팀장님 봐주세요.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작년 연말부터 지분을 뭐 형제의 난 때문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분을 판이 많이 말이 많더니 어저께는 또 증권사에서 결정적으로 한 방 제대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SK이노베이션 다루면서 정유조 다뤘습니다만 정유조보다 더 안 좋은 게 사실은 이 순수 화학 쪽이죠.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호남수유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그러면서 기관들 실적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오고 나서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또 하나가 사실 16만 원이란 가격은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주를 봤을 때 8월 급락 이후에 한 6개월 연속 이어져 왔던 가장 마지막 노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관들이 약간 손절성 투매를 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우리가 항상 보면 위에서 내려온 거로 생각하면 25만 7천 원 정도 하다가 16만 원까지 한 10만 원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좀 내려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밑에서 올라온 거 생각하면 또 상황이 다르죠. 밑에서 한 5만 원 정도부터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간은 실적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최대 주제 지분 매각 관련해서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저는 약간 손절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안 좋은 펀더멘탈보다도 수급 우위 때문에 어저께 그런 험한 꼴이 나왔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거나 수급주를 봤을 때는 하락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락 속도 이어진다 그래도 어제 올려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내 아니면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보통 주가가 약간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물론 그 개별주나 이 테마주는 아닙니다만 오르기 전에 동특이진이 가장 어둡다는 식으로 일부러 한번 폭 눌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시면서 뭐 솔직히 물려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뭐 전 그 업황 안 좋지만 아까 정유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뭐 매수는 제가 못 권하겠습니다만은 홀드 그냥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호 석유까지 오늘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특허 정보 서비스 업체의 조사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4,894건의 특허를 취득해 IB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IBM은 6,180건으로 19년째 정상 자리를 지켰고, 캐논이 3위, 파나소닉과 도시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G전자가 12위, 하이닉스 반도체가 25위, LG 디스플레이가 41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8위로 총 5곳이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테마주 부당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창구 등에서 테마주에 대해 부당한 투자 권유를 했는지 여부를 2주 전부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테마주를 생성하는 세력으로부터 테마주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도 점검해 부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사가 자동응답 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테마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가난이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시행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가난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0.2%로 가장 높았고 40대 67.2%, 20대 64.8%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60대는 39.3%, 50대는 48.7%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가난의 원인을 노력 부족이나 태만, 재능 부족, 불운 등 개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1.8%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 확대, 재정 불균형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2012 보고서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재정 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포퓰리즘을 부추겨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금융 시스템 실패와 물 공급 부족 사태 등이 충격의 강도면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